이거 마우스 포인터가 따로 되어 있는 게 없나요? 포인터. 신명희라고 하고요. 가상 광고에 대한 그 아이 트래킹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돼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상 광고에 대해서 그 진행자 분께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하나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가상 광고가 지금 현재 스포츠 중계에 한정되어져서 가상 광고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요즘 야구에 좀 푹 빠졌습니다. 저희 집이 잠실 야구장에서 좀 가까워서 예, 걸어서 야구 보러 가고 끝나고 또 올 정도여가지고 야구를 좀 보러 가는데 여기 잠깐 야구 경기 실제로 진행되어졌던 부분 저희가 그리고 실제 연구에서 사용했던 자극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길 맞았는데 지금 거의 다 찼죠? 오늘 날씨가 또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네. 28,000선인데 약간씩의 빈자리가 위에 지금 보일 뿐입니다. 원태골, 손시현. 또, 안남준은 원태입니다. 이재원의 타고 유격수, 손시현 선수 잡으세요. 역시 3자 범죄로 공격을 마칩니다. 잠시 후 6회 초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인천 문학부장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앞에도 잠깐 그 윌이 보여졌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그 실제 경기장에는 없는 부분인데 중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삼성 파브의 실제 제품을 디스플레이 해주면서 그 안에 그 전 이닝에 있었던 장면들을 리플레이 해주는 상황으로 가상 광고가 제시가 되어집니다. 예, 가상 광고란 어떤 것인지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상 광고라는 것이 이제 실제 스포츠 중계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도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 중계에 한해서 제공이 되면서 스포츠가 행해지는 실제 그 장소에는 있지 않은 광고물 이미지를 중계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지를 가상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서 이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을 가상 광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상 광고를 법적으로 정의할 때는 조금 더 간단하게 정의를 해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형태의 광고를 가상 광고라고 보고요. 구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례를 본다면 실제 경기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경기장에는 블루 스크린으로 광고판만을 설치를 해놓고 이 상황에서 중계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요 안에다가 광고 이미지를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고요. 또 이런 보드가 없다 손치더라도 그냥 컴퓨터 그래픽으로만 만들어낸 형태의 가상 광고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렇게 뭐 보드를 만들어 놓는 경우보다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형태가 더 많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가상 광고가 실제 진행되어진 것이 이제 2010년에 ISU 경기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그 전까지는 이제 시도되어진 적은 있었지만, 예, 공식적으로 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등장했던 광고는, 김연아 선수가 광고 모델로 했던 삼성 하우징 광고입니다. 이 광고가 더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김연아 선수의 경기에, 김연아 선수가 모델로 하는 광고를 삽입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더 높았고요. 광고로서 좀 아쉬운 점은 제품, 하우징이라는 제품에 더 주목하기를 원했었는데, 저희가, 이 광고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 결과는 김연아 선수에 대한 주목도가 훨씬 더 제품에 비해서 높게 나와서 가상 광고 자체에 대한 주의 투여를 높이는 방법으로 경기와의 관련성을 높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 그 관련성이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제품보다는 다른 요소들에 집중하는 결과들이 있었고요. 같은 경기에서 이제
날짜를 달리해서 소나타가 이제 하우젠 대신에 좀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케이블 TV에서 많이 하는 골프 중계 같은 경우에도 가상 광고가 되게 관심을 갖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골프 경기 같은 경우에 중계를 할 때 이렇게 골프장이 굉장히 넓은 화면을 쓸 수 있고 뭐 갤러리들이 있다고 하지만 한정 관중이나 뭐 선수들이 있는 공간보다 비어 있는 화면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 실제 그 가상 광고를 집행하기에 가장 좋은 형태이고 화면 구성에 있어도 이제 외부에 바깥에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들어오고 아니면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모델이 등장해서 이 차를 타고 직접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마치 골프장에서 차를 시승하고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연출해주는 물론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아주 뛰어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사용된 영화나 이런 거에 비한다면 사실감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예, 경기 중에서 의외치 않은 요소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광고에 대한 주목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야구 경기 같은 경우가 또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요. 축구에서도 예, 전반전 시작하기 전이라든지 후반전 시작하기 전 그리고 경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잔디밭에 이렇게 광고를 보여주는 형태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야구 같은 경우에는 리플레이 되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이닝을 마무리 지으면서 보여주는 것과요. 그다음에 관중석을 비춰주고 그 야구장을 보여줄 때 이런 빈 화면들의 공간에 제품들을 배치하면서 가상 광고를 보통 많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상 광고라는 것이 왜 도입이 되어졌고, 그리고 저희 그 연구팀에서는 왜 이 가상 광고에 대한 아이 트래킹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가상 광고 같은 경우에 일반 광고와 비교한다면, 일반 광고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내지는 중간, 케이블에서 중간 광고, 중간 타임에 프로그램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광고가 집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하는 동안에는 다른 채널로 돌리거나, 내가 보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끝났다면 채널을 그냥 돌려버리면 광고에 노출되어지기가 어려워져서 그런 것들 광고 회피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상 광고 그리고 더불어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간접 광고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내에 직접적으로 삽입이 됨으로 인해서 광고를 피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전체를 다른 채널로 돌려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광고 회피 현상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상 광고는 일반 광고에 비해서 광고 회피 현상을 줄일 수 있고 노출되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우리 광고를 조금 더 시청자들이 많이 보게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간접 광고는 뭐냐면은 요즘 이렇게 예를 들자면 불그레 며느리에서 보면은 GS 샵 브랜드가 자꾸만 노출된다라든지 커피 프린스 이야기에서 강지환이라는 그 주인공이 커피를 이렇게 마시는 장면에 그 카페벤의 로고가 박혀져 있는 컵을 그대로 이제 노출시킨다라든지 이전 같으면 모자이크를 처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런 브랜드를 노출시키면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간접 광고라는 형태로 해서 그런 제품이나 브랜드를 노출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광고들을 비교하면 간접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제작하는 당시에 이미 그곳의 제품을 가져다 놔야만 광고를 하지만 아까 봤던 야구 경기처럼 야구장에 실제로 자동차를 갖다 놓지 않아도 윌이라는 제품을 크게 만들어서 갖다 놓지 않아도 중계하면서 얼마든지 제작이 편리하고 이후에 송출 과정에서 지역별로 서로 다른 광고물들을 삽입한다라는 점에서 가상 광고가 굉장히 매력적인 광고의 형태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11월에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지면서 간접 광고와 가상 광고를 실제 방송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만들어졌고요.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다만 우려하는 부분은 간접 광고나 가상 광고가 등장을 하게 되면 시청자의 자연스러운 시청 흐름에 방해가 된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 그리고 프로그램과 컨텐츠,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광고는 명확히 분리되어져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프로그램과 광고가 분리가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광고라고 인식을 못하고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라는 문제점들을 가상 광고 도입에 반대하는 측면에서 많이 비판점으로 문제점으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반영을 해서 2009년 11월에 법이 제정될 때는
운동 경기 중계 방송에 한해서만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가상 광고를 삽입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뉴스, 뭐 교양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운동 경기에 한해서만 그리고 전체 방송 시간도 100분의 5 시간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 내에 삽입할 수 있고 화면 전체가 광고로 덮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화면의 크기에서도 4분의 1 이상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형태로 가상 광고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상 광고가 도입되어짐에 따라서 어떤 효과들을 기대를 하냐면 뭐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스포츠 경기를 조금 더 아까 뭐 김연아 선수 경기에 보여줬던 광고들처럼 스포츠 중계를 보면서 또 다른 재미있는 흥미 요소들, 오락 요소들이 가미가 되어지기 때문에 스포츠 프로그램들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그 스폰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본다면 광고가 좀 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노출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장점으로 꼽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진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인터넷 광고 시장이나 다른 뉴미디어 광고 시장들이 커지다 보니까 TV 광고가 차지하고 있는 광고 시장에서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TV 광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리고 더불어 TV 프로그램의 그 컨텐츠들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가상 광고와 간접 광고를 도입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입이 되고 난 이후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실제로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생기게 되고요. 가상 광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뭐 실증적인 측정이 필요로 하는 시점이 된 겁니다. 법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찬반 논란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었는데 어느 쪽에 뭐 찬성 의견도 반대 의견도 어느 쪽도 실증적으로 검증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2009년에 법은 제정되고 2010년 초에 아까 IS 경기를 시작으로 가상 광고가 실제 도입이 되면서 운행이 되어지면서 정말 효과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고요. 이전까지 가상 광고에 대한 효과는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먼저 시행이 되었지만 대부분 얼마만큼 노출이 되었는가, 사람들이 그 가상 광고를 인지하고 있는가 여부 등을 조사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실제로 그걸 얼마나 주의 깊게 보고 얼마나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지, 광고가 프로그램 중간 내에 삽입되어져서 보여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보는 건지 광고를 보는 건지를 구별해내고 싶었고 그 효과를 알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서 자, 이제 가상 광고 가 도입이 되어졌으니 정말 실행이 되어지는 시점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송국이나 광고주 측에서도 자료를 이제 실증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따라서 이제 가상 광고가 정말 정보를 전달하는 데까지 아니면 주의 투여와 기억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가상 광고 형태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윌 같은 경우에 실제 제품을 3D로 제작해서 보여주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축구 경기장의 제품을 보여줄 때는 그냥 2D 이미지가 경기장에 이렇게 덮어 쓰여져 있는 것처럼 2D 형태로 보여주는 형태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는 가상 광고들이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또 주의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 기존의 연구들과 다르게 저희가 가상 광고 효과를 하면서 아이 트래킹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기존의 광고 효과를 조사할 때 가장 먼저 측정되는 것은 주의 노출입니다. 근데 그걸로 광고를 측정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는 데이터가 시청률에 의한 조사인데요. 뭐 분당 시청률, 초당 시청률에서 시청률이 나오지만 이 시청률을 조사할 때는 대부분은 다 광고와 프로그램이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조사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내에 삽입된 가상 광고나 간접 광고의 시청률은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 시청률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광고 관련 그 잡지나 뭐 이런 데서 소개될 때 간접 광고 효과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효과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그 프로그램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근거로 제시를 합니다. 프로그램 자체의 시청률 이만큼이니까 이거는 프로그램 앞뒤에 붙는 광고 시청률하고 비교해보면 프로그램 내에 붙는 시청률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런 주장에는 약간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좀 생각하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은 보고 광고에는 집중하지 않는 경우들도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청률 조사만 가지고는 가상 광고의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청률 말고 다음으로 또 많이 연구에서 사용되어지는 게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는 자극물을, 영상을, 뭐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을 다 보고 난 이후에
기억을 되짚어서 응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 중에 일어나고 있었던 현상들, 효과들을 바로바로 측정해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가 기억에 의존해야 한다라든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갑자기 뭔가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시선이 그쪽으로 이동했다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반응들을 제대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서는 측정해내기가 어려웠던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아이 트래킹을 이용한 연구는 대부분 주의 투여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탐색에서의 스캔 패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과연 광고에 있는 광고 메시지의 정보 탐색을 어떤 패턴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들을 주로 관심을 갖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상 광고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 이름이 노출되는 부분, 제품이 노출되는 부분, 기타 배경 요소로서 노출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중에서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더 흥미를 가질 것인가? 제품이냐, 브랜드냐, 아니면 움직임이 많은 요소냐, 아니면 자연스러운 부분이냐, 아니면 크기가 큰 거에 주목하느냐, 작은 거에도 주목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알고 싶어서 아이 트래킹을 저희가 가상 광고 효과에서 연구 방법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의 장점으로 본다면 수용자의 기억이 불러일으키는 이제 응답에 있어서의 왜곡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실제 광고 시청 중에 발생하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그 부분에 광고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건 일단 노출과 주의 투여가 일어나야만 그 다음에 이제 호감도가 형성이 되어지든지 인지도가 높아지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광고 효과의 첫 단계로서 주목하는 주의 투여 단계에 대한 가장 정확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아이 트래킹을 이용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패턴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가상 광고에 대한 정보 탐색을 하는데 어떤 특성들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 분석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 사용한 거로는 앞서서도 앞서 발표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주로 이제 응시와 주사해서 두 가지 부분에서 공간적으로는 얼마만큼 시선이 많이 머무르고 있고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간적인 지표로는 이건 나중에 수치 데이터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응시 횟수, 응시한 지점, 응시 시간, 그다음에 응시에서 다음 응시까지로의 움직임, 길이 같은 것들을 분석 지표로 활용을 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진행한 연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가상 광고를 2010년 저희가 연구를 시작한 것이 2010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2010년 1월부터 ISU 경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상파 방송에 한정돼서요.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야구나 축구 쪽에 너무 야구, 골프 이런 것 중에 집중이 돼 있고,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접하는 매체라고 했을 때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가상 광고 운행 현황을 살펴보고요. 그 현황에 따라서 주요 특징이 있는 광고들을 추출을 했습니다. 크게 단계를 이제 3단계로 본다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실험을 위해서 어떤 가상 광고를 자극물로, 그리고 어떤 운동 경기를 광고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 스포츠 경기에 삽입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약 6분여의 영상을 야구 경기, 축구 경기, 피겨 경기 이렇게 3경기를 해가지고 시간이 좀 길죠. 한 18분 정도의 영상물을 만들어서 그걸 랜덤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영상 안에 각각의 특징적인 유형의 광고물들이 삽입되게 한 후에 영상물을 시청을 하게끔 했고요. 그걸 보여주는 과정에서 이제 RED를 사용을 해서 SMI에서 제공하는 RED를 사용을 해서 하게 됐고, 자극물은 이제 효과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랜덤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 프로그램 안에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했고요. 나중에 분석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 똑같은 데서 제공하는 빅에이즈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응시하고 주사와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요. 좀 더 넘어가서 이제 시각적인 분석을 좀 넘어서서 이제 통계 검증을 하고 싶었습니다. 광고 유형별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해가지고, 이벤트 데이터를 이제 추출을 해서 수치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SPSS를 이용해서 통계 검증을 해가지고, 2가지 차원에서 좀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분석으로서의 측면, 그 다음에 수치 데이터의 분석으로서의 측면 나눠서 살펴봤고요. 저희가 실제로, 자극물로 이용한 광고들의 몇 개 이미지 컷을 좀 넣어봤습니다. 일단
경기별로 보자면 피겨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구 경기, 그리고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주목했던 건 광고가 2D냐 3D냐에 또 관심이 있어서 2D, 3D 유형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조화성이라는 부분이 들어갔는데, 아이스링크장에 이렇게 자동차가 등장한다라든지 실제 야구장에 이렇게 큰 제품이 위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라든지 하는 것은 실제 사실성, 현실성 부분에 있어서의 조화성에서 좀 위배된다고 봤을 때 이제 부조화형 이런 것들이 부조화스럽기 때문에 시선을 끌 수도 있지만 처음에 응시가 몇 번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응시 시간이 그다지 길지는 않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보게 되면 그래서 조화성, 부조화성의 측면에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배치 시점 같은 경우에는 야구는 보다 보면요. 지금 보셨던 이런 화면이 매 회가 이닝이 끝날 때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열심히 보는데 나중에는 그 부분의 제품이라든지 브랜드 부분은 거의 보지 않고 리플레이 되는 장면에서만 보게 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과연 그런지 그럼 몇 번 정도 반복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이제 횟수를 좀 조절했습니다. 단 한 번 노출되는 경우, 2회 노출되는 경우, 3회 노출되는 경우 정도로 좀 구별을 해봤고요. 그리고 배치 위치 같은 경우에도 화면의 중앙, 하단, 상단 이렇게 위치가 되어져 있을 때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응시가 많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차이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자극물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다양한 그 요소들에 따라 분류를 해봤고요. 또 경기 초반에는 일단 경기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초반에 배치가 되어져 있을 때는 가상 광고에 대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데 경기가 한참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광고보다는 경기 자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전반에 경기 시작 전에 진행되는 것, 경기 한참 몰입하고 있는 중반 정도에 진행되는 것, 경기가 다 끝날 때쯤, 이제 승패를 어느 정도 다 알고 끝날 때쯤에 진행되는 후반쯤에 삽입된 가상 광고는 어떤 식으로 주의나 이런 응시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요 광고물을 이렇게 구성했고요.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의 전광판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형태 그리고 그라운드 빙상장에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 이렇게 해서 세 번이 노출이 되고요. 파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형태로 이 야구장에서 이렇게 파부가 배치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동일한 형태가 세 번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축구 경기 시작하기 전에 선수들 등장하기 전에 이렇게 보여지면서 위에서 신한금융투자 이런 거 떨어지고 축구공이 날아와서 막 돌고 하면서 한번 노출이 되어지고요. 윌 같은 경우에는 축구와 야구에 두 번 이렇게 삽입이 되어졌는데 한 번은 이제 그라운드 중앙에 이렇게 배치되어져 있는 형태. 쿠퍼스 같은 경우에도 윌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2D 형태로 제시가 되어지는데 고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요소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정되어져 있는데 한 번은 경기 시작 전에 보여지는 거, 한 번은 경기가 실제 진행되고 있는 중에 보여지는 것. 두 개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윌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이렇게 3D 형태로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글자가 돌아서 나오고 한 번은 오른쪽, 야구장의 오른쪽에서 보여지고 한 번은 왼쪽에서 보여지는 형태로 자극물들을 각각의 요소별, 그러니까 분류 기준별로 각각의 요소들이 포함되게끔 해서 저희가 전체 한 경기 프로그램들을 다 보면서 똑같은 시간이 좀 들어가게끔 배치를 해서 자극물을 일단 구성을 했고요. 야구, 축구, 피겨 경기가 랜덤으로 이렇게 반복되어져서 53명의 피험자들한테 제시될 수 있게끔요.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장비는 SMI 비전의 아이비와 X RED라는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안경 타입 아니고 이렇게 모니터 밑에 붙어가지고 피험자의 안구 운동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진은 실제 저희 실험 상황은 아니지만 보통 이런 형태로 모니터하고의 좀 거리를 한 60cm 정도 범위 안에서 경기를 시청하면서 하게 했고요. 실제 저희는 설문조사도 같이 진행을 해서 좀 의미를 좀 확장시켜서 해석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소개드리는 부분은 아이 트래킹으로 측정한 부분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시각 자료를 직접 활용하는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수치 데이터를 뽑아서 SPSS를 이용한 통계 검증을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썼습니다. 분석 툴이 이제 비게이지라는 분석 툴을 사용을 했는데요. 비게이지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게이지 리플레이를 통해서 피험자 한 명 한 명의
안구 운동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또 뭐 비수험에서 응시 지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응시와 응시, 주사 길이나 주사 시간 등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고요. 예, 그 외에 나머지 것들도 이제 좀 뒤에 가서 한 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수치 데이터로 저장이 되어지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이제 추출을 통해서 저희가 SPSS 쪽으로 넘겨가지고 통계 검증에 활용을 했고요. 몇 개 아마도 이게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용할 때 이게 제일 궁금했었고요. 어떤 장비를 쓰느냐에 따라서 분석 툴이나 실험 디자인하는 익스페리먼트 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실제 들어서 이제 화면을 좀 몇 개 캡처를 받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화면 전체 내에서 가상 광고에 얼마나 사람들이 응시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AOI를 설정을 가상 광고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웠고 힘들었던 부분은 인쇄 광고에서 한 컷만 저장을 하게 한 컷만 이제 자극물로 쓰게 되면 그 한 이미지에 대해서만 하게 되는데요. 동영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AOI 설정이 프레임마다 달라집니다. 특히나 고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시간을 좀 많이 들였던 부분이 이 AOI 설정하는 건데 그래도 좋았던 거는 뭐냐면요. AOI 설정을 조금 이제 이 가상 광고물의 각 구성 요소별로 저희는 따로따로 했고요. 제품에 대한 관심이냐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냐를 알고 싶어서 제품 따로 브랜드 따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요소들을 다 AOI를 설정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으로 경기, 그다음에 브랜드, 그다음에 제품이냐 뭐 브랜드 네임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분리를 했습니다. 아까 광고 자극물 구성 유형에 따라서 그렇게 보고 이게 편집이 이렇게 잠깐 보시면 혹시 뭐 프리미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 그래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네, 좀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레임에 다 해줄 필요는 없이요. 이 움직임을 보시고 각각의 키프레임을 설정을 해서 그 키프레임별로 AOI를 설정을 하게 되면 원하는 대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하게 되고 외부의 다른 어떤 속성값들,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관여도가 경기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리를 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게이지 리플레이를 통해서는 한 명 한 명의 시선의 움직임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비수험을 통해서 응시하는 지점이 어딘지를 10명 것만 보고 싶으냐, 50명 걸 보고 싶으냐 하는 것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봅니다. 이런 시각적인 분석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대략적인 특징들을 파악을 해내고요. 그다음에 전체 사람들의 50명 데이터를 다 한꺼번에 모아보면서 각각의 AOI 설정해 준 영역들에 대한 응시나 스캔 패스를 이제 분석을 해서 결과로 반영을 하게 되고요. 수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해서 보여지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이제 익스포트 시켜서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면요. SPSS 통계 프로그램에서 불러들여가지고 통계 검증을 하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결과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썼던 거는 동일한 자극물을 피험자들이 다 봤기 때문에 페어드 샘플 T 테스트를 진행을 해가지고 각각의 대응별로 2D 고정형과 3D 이동형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사용된 혼합형 각각에 대해서 이제 T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각적 분석과 더불어서 동시에 로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검증하는 부분들까지 같이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결과들은 제가 간략하게만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응시 횟수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던 부분들이 응시 시간에서는 차이가 나타난다라든지 아니면은 요 영상만 잠깐 보여드리고 발표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명의 데이터를 이렇게 응시하는 지점이라든지 주사 스캔패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전체에 대한 정보 탐색 패턴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데 좀 도움을 줍니다. 이탈리아 트리노 카라벨라 분산장에서 감사 해설위원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김연아 선수가 기존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각각의 주요한 프레임들별로 특징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쭉 뽑아가면서 어떤 특징이 브랜드별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봤거든요. 1회 노출 때, 2회 노출 때, 3회 노출 때 각각의 브랜드별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집에 그대로 프로그램북에 그대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부가 설명은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가상광고법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가상광고가 운영되는 특징이라든지 가상광고 효과에 있어서 2D, 3D, 그 다음에 선수, 심판, 관중 위에 노출되면 안 된다는 점들이 있지만 그 이게 현장에서 발생되어지는 상황들에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점들,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너무 동일한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 노출되어지는 문제점들이 가상광고 도입을 반대했던 측의 주장들이 그대로 이제 우려점들이 나타나는 부분들, 오히려 흥미를 더 저하시키거나 시청의 흐름을 막 방해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효과 연구를 통해서 아이 트래킹 연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좀 주요 특징으로 좀 반영을 하면서 가상광고 운영에 있어서의 실제 제작과 운행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마련되어져야 할 것 같고요. 이런 효과의 결과들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광고주와 시청자 모두에게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가상광고의 구성법, 구성 요소들의 어떤 제작 기법,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약간 촉박하지만 다음 테마 준비해 주시는 동안 짧은 질문 있으시면 하나 정도 드릴까요? 네. 굉장히 그 시선의 주목도와 같이 연관돼서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이다. 근데 저는 이미 윌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윌은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시선을 오래 머물지 않고 헬리코박터가 뭐지 하고 헬리코박터를 계속 주시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광고를 다 보고 나서 기억에 남는 거가 뭐냐고 하면 헬리코박터는 내가 잘 모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윌이 기억에 남아요. 하지만 시선 데이터만 트래킹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헬리코박터라는 거기에 더 주목도가 높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사후에 이제 그런 인지도라든가 브랜드에 대한 프로덕트에 대한 그 인지도라든가 그런 걸 같이 조사를 겸행해서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진짜로 시선이 많이 가는 곳에 따라서 소비자 인지에 그게 똑같이 많이 남았다라는 그런 연관된 결과가 있는지 해서요. 다만 아까 보여드릴 때 중간에 잠깐 그 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를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실제 실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설문조사를 병행하면서 경기에 대한 관여도라든지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부분을 실제로 측정을 했고요. 나중에 분석을 하실 때는 그 속성을 필터링을 해줌으로 인해서 경기 관여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집단, 낮은 집단, 이렇게 나눠서 통계 검증을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지원이 되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거나 자료집에 제시한 결과는 남녀의 특성이나 인지도나 관여도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차이를 두고 집단을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보는 거는 가상광고의 유형에 따른 효과 차이를 보기 위해서 일단 유형별로만 봤고요. 데이터는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브랜드 관여도, 인지도의 차이, 그리고 그 데이터를 좀 그 전에 이제 상관관계를 돌려보니까 관여도나 이런 인지도가 차이는 있지만 크게 상관관계가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적어서 굳이 그 요소들을 중개변인으로 넣지 않고 분석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져서요. 그 요소들을 좀 빼고 전체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같이 진행한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소들을 감안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AOI 설정할 때도 브랜드 이름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들을, 제품 이름 하는 부분들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근데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이라는 부분하고 헬리코박터하고를 따로 구별하진 않고 브랜드와 전체 관련된 네이밍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어 그걸 하나로 지적을 설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